United States, Canada, Mexico, Panama, Haiti, Jamaica, Peru.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외국의 한 동요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격에서 살아남은 나라만 부르면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Cuba, Caribbean, Greenland, Puerto Rico.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 보이는데요. 해외에선 이 노래를 관세 동요 혹은 세상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 중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관세 부과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젠 못 참겠다며 맞대응에 나선 나라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별로 최소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브라질산 수입품엔 무려 50%라는 고율의 관세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 não tenha dúvida que primeiro nós vamos tentar negociar, mas se não tiver negociação, a lei da reciprocidade será colocada em prática. Se ele vai cobrar 50 de nós. 룰라 대통령은 협상이 잘 안 되면 브라질도 똑같이 50% 보복 관세를 물릴 거라며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브라질은 꽤 중요한 나라거든요. 브라질산 커피랑 오렌지 주스만 해도 미국 소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수출입 관계로 보면 서로 무시 못할 사이인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관세를 매기는 데는 알고 보면 숨겨진 속내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서한에는 이제 관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브라질의 전 대통령인 자이르 볼소나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브라질이 부과해온 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양국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거는 브라질이 아니라 미국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사이를 이해하려면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빼놓을 수 없어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브라질 대선 결과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3년에는 브라질리아 의사당 습격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행보를 보면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개표 시스템 조작을 주장하면서 2020년 대선은 훔쳐졌다며 끝까지 결과에 불복했잖아요. 이런 점들이 닮아서 서로 끌렸던 걸까요? 실제로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는 각자의 대선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우정을 쌓아왔어요. 여기에다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브릭스 회원국으로서 대외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브릭스 모임에서 달러 패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가장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가 세계 결제 시스템을 대표할 필요는 없다. 브릭스도 세계 경제의 거의 48% 정도 되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우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미 성향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보우소나루는 재판 중이고 지금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다 관세 50% 맞아라 하고 결정한 것이고 룰라 대통령도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높은 관세 부과에 대응한 건데 여기엔 사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못지않게 자신만의 속셈과 의도가 있었고 이게 또 잘 먹혔다고 합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미국에서 50%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당연히 잃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저번에 보우소나루를 찍었던 중도층에서도 룰라의 손을 들어줄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룰라 대통령뿐 아니라 요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패권주의를 내세워 세계 통상 질서를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는 나라잖아요. 관세 부과에 아무런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최소한의 국제적인 합의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은 순진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며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프랑스 또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これは国益をかけた戦いです。なめられてたまるか。私たちは言うべきことはたとえ同盟国であっても正々堂々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특히 이렇게 강하게 나온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까지 무리하게 관세를 매기는 이유 그 속엔 동맹국 길들이기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해요.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미국이 동맹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무임승차를 계속 비판하면서 특정 역할이나 비용을 분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보도 보장해주고 미국이 만든 질서에서 너희들은 경제성장도 했으니 너희들도 비용을 분담하라, 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미국도 데미지를 입긴 했나 봅니다. 네,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한 국가인 건 맞지만 리더십은 많이 손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미국 동맹국들 내부의 균열의 지점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향후 미국이 국제질서 재편하는 데 있어서 더 주목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곧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요? 미국이 계속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만큼 지켜내느냐, 방어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나토나 일본보다 우리가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국가다, 평택 기지라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돌려 관세판이 되어버린 듯한 요즘,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서 동맹국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균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나타날지에 주목해야 한다는데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